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야구 협동조합의 전 최승표 대표고요. 오늘 서코치님이랑 서코치님 하도 입에 붙어가지고 가끔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알겠습니다. 서브치가 윤석 코치님하고 우리 김태성 코치님 네. 모시고 네. 야구 얘기 좀 나눠볼까 해요.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네. 서코치의 야구쇼 유튜브가 지금 네. 8만 7천 명인가 되는 것 같은데 8만 명 넘었죠. 정확히 82,600명입니다. 네, 8만 2천 명이고 네. 우리 야구 저희 유튜브가 네. 800명이 좀 넘는데 850명이 되는데 네네. 지금 뭐가 좀 반대로 됐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좀 먼저 우리를 좀 찍어주고 아, 네. 좀 우리 좀 먹고 살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갑자기 좀 화가 날라 그러네. 나중에 저희 한 방에 드리겠습니다. 한 방에. 예. 한 방에 드릴게요. 제가 서코치님 간간히 이렇게 학교 코치님들 또 레슨 코치님들 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왔는데 오늘 서코치님을 모셔서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생각한 거는 이제 제가 하는 세미나나 이런 데 이제 꼬박꼬박 오셔가지고 저는 그냥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서코치님이 그냥 이렇게 재미나 이렇게 흥미를 추구하는 야구 크리에이터 이렇게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 와서 이제 코치님들이랑 교류하고 그것도 굉장히 꾸준하게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하시는 모습도 보고 또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트레이너 분들이랑도 굉장히 밀도 있게 교류하시면서 전문가 과정도 이렇게 계속 다니시고 하는 네. 모습을 보면서 뭔가 야구를 그냥 좀 그 얇은 차원이 아니라 깊은 차원에서 좀 탐구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오해한 건가요? 아니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정확히 통찰하셨습니다. 네, 해서 좀 저 속이 좀 궁금하다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군포에 썩 베이스볼 클럽입니다. 클럽이라고 해서 새로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네, 기가 막힌 타이밍. 하셨어요. 네, 코로나와 함께 찾아온. 그런데 좀 운이 없는 편인가요? 네? 아니 저는 운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잘 된 것 같아요. 네, 네. 좀 운이 없는 사람 같으면 좀 멀리 하려고. 좋은 시기에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해서 이렇게 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도 그래도 나름 우리나라에서 좀 야구 관련된 컨텐츠들을 네네. 통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다가 이렇게 선수들을 지도하는 아카데미를 또 계획하신 네. 이유가 일단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사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사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것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제가 한강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레슨을 시작했었고요. 유튜브 영상도 처음에 저희가 찍었던 게 야구의 정석이라 그래서 야구 교육 관련된 콘텐츠로 시작을 했었고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생각은 원래부터 유튜브 할 때부터 항상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건 조회수가 별로 없더라고. 예, 맞습니다. 대신 또 다른 쪽으로는 또 좀 더 의미 있고 의미 있는 부분에 좀 더 치중을 뒀어요. 좀 다큐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다른 나라도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다양한 전문가분들도 만나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코끼리 야동클럽 가서 또 공부도 하고 세미나 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많은 분들과 만나서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야구에 대한 모든 것들 좀 많이 이렇게 공유하고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기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태성 코치님도 이렇게 되게 영상 분석이나 이런 거 네.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이로는 지금 이제 포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역할들 볼배합부터 해가지고 프레이밍, 브로킹, 송구까지 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의 좀 체계화된 이론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두 분이 같이 일단 코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대학교 때 저희는 이제 대학교 동기로 만나서 운동을 되게 같이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대학교 때 되게 열심히는 했는데 그 방법을 모르고 열심히만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그래서 막상 이제 졸업할 때쯤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프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향상되는 부분이 이제 막히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그때 당시 대학교에서는 열심히 하고 이러면 남들처럼 프로 선수가 되고 저 선수들처럼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모르고 훈련만 열심히 그냥 막무가내로 했던 것 같아요. 네. 둘이 안 어울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코치님은 대학교 다닐 때도 딴짓 많이 하고 훈련보다는 다른 데 관심 많이 가지고 나는 그랬던 거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잘못 입담은 되게 좋았는데요. 대학교 때도 네. 운동할 때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랑 같이 저녁 늦게까지 헬스 트레이닝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얘기는 농담이고 네.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제가 그 당시에 코치셨던 분한테 이렇게 네.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잘할 거라고 하셨는데 예.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명환 코치님. 여기 사진 하나.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네네.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사실은 이 레슨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프로 출신 선수분들도 네. 굉장히 많아져서 좀 그런 분들하고 좀 차별화된 어떤 접근 방법, 코칭 방법, 훈련 방법 같은 게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코치님이나 김태성 코치님이 생각하시는 접근법을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 같은 경우 첫 번째 일단은 선수랑 친구 같은 마음가짐의 대화가 일단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대화 방법이 일단 돼야 되고 그래야지 제가 지도를 했을 때 이 선수도 여기에 느낀 점을 저한테 바로 말을 해줄 수 있고 그런 소통에 관한 게 첫 번째 우선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배워왔던 것도 있지만은 제가 해왔던 것 중에서도 이 선수한테 이렇게 해라 고정관념에 박힌 지도 방법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선수한테 맞춰가는 그런 훈련 지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저도 지금 김태성 코치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사회인분들 그 다음에 정말 유소년 치밀한 유소년 아이들 엘리트 대상에 따라 좀 접근법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소년 친구들한테는 진짜 야구를 통해서 이제 학교라든가 집에서까지도 이런 것들이 같이 묻어나서 연결학습이 되게끔 접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야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야구 안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인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자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같이 묻어나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엘리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좀 자율성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어떤 제한보다는 자유화를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좀 찾아가게끔 그래서 저는 제가 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본인들의 꿈을 가기 위해서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네,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들은 네. 묵묵히 지켜봐주면 이거 뭘 하긴 하는 건가? 네. 이런 좀 하긴 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 예. 일단은 운동을 하면서 선수 본인이 느끼고 그 느낀 점을 이제 부모님들이랑 이제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가서 이제 보통 이렇게 훈련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훈련하다가 그 느낀 점들을 이제 부모님들과 소통하면서 부모님이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선수랑 소통이 안 되고 이 선수랑 약간 대화 방법도 잘못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문제로 트러블도 많이 있을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트러블 문제는 없고 네. 저는 또 한 가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율성을 통해서 좀 선수가 스스로 자기의 그 상태라든가 자기의 뭔가 마음속에 있는 거를 좀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선수가 이 훈련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가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훈련하고 나서 어떤다라는 거를 그냥 지금까지 보면은 엘리트에서는 굉장히 일단은 지도자분들과 학생들과의 소통이 아직까지도 많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의 좀 위기 질서와 이런 것 때문에 좀 거리감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항상 거의 대부분이 예 아니요라는 대답과 어떤 표현을 하고 싶어도 그냥 그 두 단어 안에서 모든 걸 끝내려고 하는데 저희랑 훈련을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사소한 거라도 먼저 코치한테 계속 질문하는 걸 통해서 야구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성장을 하고 그 부분이 또 집에 가서 또 부모님과도 충분히 그런
대화와 그런 소통을 통해서 부모님들도 거기서 오는 뭐랄까 우리 아이의 이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흐뭇해하시는 경우를 좀 보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덧붙이면 사실 그런 방식이 힘들잖아요. 사실 코치들이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워낙 사실 우리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하는 게 사실 편하지. 네. 스스로 선택하고 해보고 네네. 또 갈등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어린 친구들이 좀 그럴 특히나 이제 학교에서 네. 대부분의 시간을 좀 이렇게 지시와 명령에 익숙해진 네. 시간 속에서 보내다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됐을 때 어떤 느낄 수 있는 혼란, 갈등,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자꾸 이렇게 나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하는 분들이 혹시 코치님이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닌가?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훈련에 대한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컨셉을 잡으면 사실 개수라든가 이런 걸 아예 제가 안 정해요. 그냥 선수가 스스로 정하게끔 그냥 해요. 몇 개 치고 싶어?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런 부분부터 자율성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그걸 가지고 코치님이 나를 보고 오히려 그 자율성을 줌으로써 더 반대로 더 신뢰를 갖는 것 같아요. 나에게 신뢰가 있기 때문에 코치님이 자율성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너 이번에 10개, 20개 이렇게 딱딱 뭐든지 이렇게 정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도 아이들에게 실제로 자율성을 주고 본인들이 직접 영상 분석 같은 거 많이 하시지만 영상 분석을 통해서 보면서 본인들이 그걸 보고 오히려 더 본인들이 그걸 보면서 오히려 그 자율성을 통해서 반대로 코치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가져가지 않나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자율성을 준다 아니면 뭔가 일방적으로 시킨다 사실은 이게 딱 나눠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말이라는 게 이제 항상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고 뭐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별할 뿐이지 사실은 이 안에서 이제 다양하게 창조적으로 좀 섞여가면서 자율성과 좀 약간 좀 틀에 박힌 훈련도 꼭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맞아요. 일정 수준의 틀이 또 그 이상의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발판이 되니까 이게 좀 굉장히 좀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이라 죄송하긴 한데 그런 어떤 경계,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와 좀 소위 말해 기본기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거 사이에서 특히나 어린 선수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킨다고 할 때 그런 걸 어떻게 좀 나누고 계신지 지금 애들 훈련을 시키면서 학교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운동에 이제는 거의 자율성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스템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운동이 끝나고 나면은 별거 그렇게 많이 한 건 없는데 시간은 많이 흘러가 있고 단체 운동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자율에 대한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훈련하는 경우가 많고 또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그 시간에서 자율 훈련을 하기보다는 몸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든 쉬고 그렇게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선수들이 운동을 쉬고 있지만은 선수들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강요하는 것보다는 이제 선수들한테도 자율성을 맡겨서 그 선수들이 직접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에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경계선에 대해서 구분을 할 때 강압적인 느낌으로 가르치는 거와 자율성에 대해서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저보다도 선수가 스스로 그걸 잘 알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그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선수가 스스로 더 본인만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야구를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내가 어떤 야구 선수고 나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나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를 본인이 먼저 그걸 먼저 찾아서 아는 것부터가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장점, 단점 그리고 나는 어떤 야구 선수고 심지어 나는 뭐 멘탈이 어떻고 성향이 어떻고 내가 야구를 임하는 나의 자세나 내 습관은 어떤 이런 것까지 그거를 먼저 통찰하고 성찰하는 게 먼저 1번인 것 같아요. 그걸 알아야 트레이닝이라든가 뭐 피지컬적인 거, 퍼포먼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해줍니까? 저희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그때 거기서도 나는 어떤 타자인가 그거 있잖아. 그 문구 활용을 해서 지금 페이퍼로 뽑아놔서 아이들한테 그걸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찰학이라고 해서 운동 시작하기 전에 10분, 끝나고 나서 20분 동안 쓰는 게 있어요. 그 페이퍼를 또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는 무조건 운동하기 전에 그거 쓰고 끝나고 나서 또 그거를 쓰는 거를 매 훈련 때마다 계속. 예. 굉장히 뭐 이게 엄청 막 복잡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 생각을 구체화시켜서 출력을 해서 글을 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야구 선수로서가 아니라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서거시님이 그런 쪽에 좀 이렇게 멘탈 코칭이나 네네. 소위 말해 이제 어린 친구들 멘토링 네. 이런 데 좀 관심이 또 많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생각이 또